항상 수천 명의 사람들로 붐볐던 공항이 이제는 텅 빈 복도로 변했다. 게이트는 닫혀 있고 레스토랑에는 손님이 없다. 마치 경제적 악몽에서 나온 장면 같지만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뒤흔드는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중 하나인 관광 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올해 초부터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되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국제 방문객 수가 전례 없는 속도로 급감했다. 특히 사례로는 캐나다, 역사적으로 미국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내온 이웃 나라가 있다. 2월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방문객 수는 40%나 감소했다. 40%다. 이는 수백만 명의 여행객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캐나다인 방문객에 의존하던 호텔, 상점, 레스토랑에 직격탄을 날렸다. 금전적 손실은 관광 산업에서만 이미 29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지불할 수 없는 비용, 수십 년간 운영해온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붕괴는 대도시뿐 아니라 매일 관광객의 유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작은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일시적 혼란일까 아니면 구조적 위기일까?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깊이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선다고 경고한다. 단기적인 침체가 아니다. 역사상 여러 번 발생한 단순한 하락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이 관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심층적 문제다. 국제 항공사들은 과거에는 노선 확장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이제는 급격한 감축을 발표하고 있다. 비행기는 활주로에 멈춰 있고 체크인 카운터는 닫혔다. 캐나다 도시와 미국의 전략적 목적지를 연결하던 항공편이 스크린에서 사라졌다. 4월 이후 캐나다와 미국 간 항공권 예약은 전년 대비 71%에서 76% 감소했다. 이는 양국 항공 역사상 기록된 최대 낙폭이다. 캐나다 관광객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면 충격은 더 크다. 2024년 기준 캐나다에서 온 방문객들은 미국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소비했으며 전체 국제 관광객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미국 국경을 넘는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었다. 이 꾸준한 방문객 흐름이 호텔을 채우고 레스토랑을 활성화하며 플로리다, 네바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의 관광 명소를 붐비게 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스템은 멈춰섰다. 문제는 항공 교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육로 국경 통행도 급락하고 있다. 2월 기준으로 감소율은 12.5%였다. 3월에는 감소율이 18%로 뛰었다. 4월에는 35%까지 떨어졌다. 데이터는 명확하다. 캐나다와 미국 간 통행량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항공 여행자 역시 같은 기간 약 20% 감소했다. 이 추세는 반등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된다. 여름 여행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도 항공사들은 좌석 공급을 4% 줄였다. 이전에는 성수기였던 기간이 이제는 축소 기조의 시간으로 바뀐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게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장기적 붕괴의 전조다. 올랜도,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관광 도시의 거리에서는 이미 영향이 체감된다. 과거 만시를 기록하던 호텔은 이제 텅 빈 로비를 보이고 레스토랑은 남은 고객을 두고 가격을 절박하게 낮춘다. 기념품 가게와 아울렛은 캐나다 방문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했다. 국경 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면세점은 저렴한 제품을 찾는 캐나다 소비자들로 붐볐지만 현재 매출은 50%까지 줄었다. 이러한 상점들은 수개월간의 경기 침체를 버틸 여력이 부족하다. 현재의 붕괴는 강력한 편집적 경고를 던진다. 관광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미국 경제의 핵심 기여로 자리 잡았다.
방문객 감소는 소비 감소뿐 아니라 글로벌 중요성 상실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들어오지 않는 관광객 한 명 한 명이 단순히 돈만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미국을 바라보는 인지와 이미지를 함께 가져가기 때문이다. 위기는 사람들의 태도와 일상적인 선택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낸다. 이전에는 기회가 있는 목적지로 여겨졌던 곳이 이제는 점점 더 폐쇄적이고 적대적이며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로 묘사된다. 열린 게이트의 이미지는 장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심리적 변화는 수십 년간 쌓아온 평판을 위협한다. 이미 친근하게 느껴지던 이웃들조차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캐나다인 10명 중 9명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10명 중 8명은 미국 시장을 위해 국경을 넘기보다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슈퍼마켓 선반이나 쇼핑몰 진열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광으로까지 확장되며 취소되는 여행 하나하나가 저항의 표시가 된다. 경제와 정치가 불신의 나선 속에서 얽히고 있는 셈이다. 긴장은 캐나다의 주요 항공사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에어 캐나다는 북쪽에서 오는 여행객의 흐름에 의존하던 도시에 대한 노선을 급격히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 내슈빌, 템파는 수주 만에 수천 좌석을 잃었다. 단 한여름에만 30만 석이 사라졌다. 단순한 숫자상의 감소가 아니다. 국제 항공 지도가 바뀌고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이 지도에서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웨스트젯은 주요 노선 9개를 중단했을 뿐 아니라 유럽과 카리브로 향하는 항공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최대 저가 항공사 중 하나인 플레어 에어라인스는 북미 목적지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대신 멕시코, 자메이카, 파리, 런던과 같은 시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가용 항공사인 에어 트랜시트조차 수요가 급증하는 유럽으로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 메시지가 세계에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 글로벌 여행의 중심이었던 미국이 새로운 매력의 허브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신호다. 항공사들의 방향 전환은 공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정책, 높은 관세, 그리고 미국 우선이라는 정부의 반복적인 메시지가 그 배경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결과는 점점 더 고립되는 미국이다. 캐나다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이러한 정치적, 감정적 반응의 불씨가 되었다. 캐나다 제품 사기 운동은 소셜미디어에서 만트라처럼 퍼졌고 광고 캠페인으로 강화되며 여론 속에 내면화되었다. 이전에 올랜도에서 휴가를 계획했던 관광객들은 이제 캐나다 내 리조트를 선택한다. 뉴욕 방문을 위해 저축하던 가족들은 파리나 칸쿤을 선택한다. 문제는 다가오는 국제 행사로 인해 더욱 확대된다. 2026년에는 월드컵, 2028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인프라 투자액은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경기장은 현대화되었고 공항은 확장되었으며 호텔은 만실을 약속하며 세워졌다. 그러나 이제 이 구조의 상당 부분이 백조의 성 화이트 엘리펀트처럼 남을 위험이 있다. 반쯤 채워진 관중석의 월드컵은 미국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까? 국제 관중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올림픽은 세계의 눈에 어떤 상처를 남길까? 경제학자들은 단순한 수입과 지출 계산 이상의 문제라고 경고한다. 이는 글로벌 힘의 균형 변화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남긴 공백을 이용해 더 친근하고 접근 가능하며 환영받는 대안으로 스스로를 제시한다. 멕시코, 자메이카 동남아 국가들 유럽 목적지는 유리한 패키지, 적은 관료주의, 따뜻한 대접의 약속으로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지금이 바로 미국이 단순히 관광객뿐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심지어 외교적 영향력까지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른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이렇다. 종종 산업이나 기술에 비해 부차적인 분야로 여겨졌던 관광이 강력한 권력의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나라를 방문하지 않는 관광객 하나하나는 상거래와 문화 교류의 연결고리를 줄인다. 방문객 감소는 대학의 학생 수 감소, 소규모 사업 투자 감소, 세계에서 아메리카라는 브랜드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격차가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 미국의 역할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 경고는 명확하다. 국제 방문객 수가 1% 줄어들 때마다 20억 달러의 수익 손실과 14만 명의 일자리 소멸이 발생한다. 올해만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 손실액은 30억 달러를 넘어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위험에 처한다.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알려진 올랜도에서는 수년간 팁으로 생계를 이어온 직원들이 도착하지 않는 고객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낸다. 많은 직원이 해고되었고 일부는 시간 단축 근무로 줄어든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려 한다. 한 호텔 리셉셔니스트는 이렇게 전한다. 우리는 매년 여름 토론토, 몬트리올에서 오는 가족 단위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단 3달 만에 호텔 이용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풍요와 즐거움을 중심으로 도시 정체성을 쌓아온 이곳의 카지노들은 24시간 운영하던 인력을 감축했고 고급 레스토랑은 메뉴를 줄였다. 택시 운전사는 긴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도 손님을 태우지 못한다. 한 운전사는 말한다. 이전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최소 8번 이상 운행했어요. 이제는 단 한 번의 운행을 위해 5시간을 기다립니다. 국경도시 상업 분야도 심각하다. 면세점이 캐나다 소비자에 의존하던 지역에서는 매출이 50%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아버지에게 상점을 물려받은 한 상인은 솔직히 말한다. 환율 위기나 경기 침체는 견뎌왔지만 이렇게 극심한 상황은 처음입니다. 고객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많은 캐나다 가족에게 주말 전통이던 방문이 이제는 희귀한 경험이 되었다. 관광은 단순히 호텔과 항공권을 움직이는 것 이상이다. 수천 개 직업을 연결하는 실과 같다. 뉴욕에서는 캐나다 그룹 투어 전문 가이드들이 거의 모든 고객을 잃었다. 일부는 음식 배달 앱으로 직업을 바꾸기도 했다. 큰 도시만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이 진정한 경험을 찾는 작은 지역도 붕괴 중이다. 버몬트에서는 가족 운영 펜션이 대량 예약 취소로 문을 닫았다. 이 카페 소유주들은 몇 주 만에 매출이 80%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관광에 의존해 학교, 병원, 지역 서비스를 유지하던 공동체에는 경제적 손실 이상의 타격이다. 지역사회 자체의 삶이 위협받는다. 외식업계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었다. 올랜도와 마이애미의 레스토랑 체인은 재고가 쌓이고 직원이 해고되며 주방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많은 업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조기 폐점을 선택했고 메뉴를 줄여 비용을 관리하려 한다. 가족 단위 손님으로 붐비던 풍경은 이제 고객을 기다리는 웨이터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영향은 대형 체인을 넘어선다. 택시 운전사, 앱 기반 운전자, 노점상, 거리 예술가까지 모두 감소의 여파를 느낀다. 타임스 스퀘어 인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한 연주자는 말한다. 수입 감소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부재입니다. 도시가 일부 영혼을 잃은 듯합니다. 테마파크 역시 예약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다. 퀘벡 여행사들은 한 달 만에 디즈니 예약이 60%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줄이 짧아진 놀이기구, 붐비지 않은 공용구역, 비어있는 호텔 객실 등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분위기가 변했고 미국 여행 경험을 즐기던 열정은 불신으로 대체되었다. 이 변화는 무대 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요리사부터 객실 담당, 버스 운전사, 행사 경비까지 모두
감원을 경험한다. 대부분 저소득 가정을 유지하는 일자리이며 관광을 통해 사회적 상승을 경험한 이민자도 많다. 많은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건설업이나 배송 서비스와 같이 덜 타격을 받은 분야에서 임시직을 찾는 것뿐이며 그마저도 낮은 급여를 받는다.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다. 이는 단순한 거시경제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있다. 지갑이 빈 차에 집으로 돌아가는 웨이터, 손님 없는 거리를 달리는 운전사, 쌓여있는 재고를 바라보는 상인, 직업을 잃는 음악가, 예술가, 가이드,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글로벌 위기의 진정한 영향을 보여준다. 미국은 그 중심에서 그 여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어느 순간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관세와 무역 장벽을 재검토하고 이민 규제를 완화하며 전략적 동맹과의 외교적 유대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가 필요하다. 바로 신뢰를 재건하는 일이다. 방문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그들은 경험과 인상, 이야기를 자신들의 국가로 가져가는 전달자이기도 하다. 만약 이 경험이 부정적이라면 어떠한 광고 캠페인도 이미 형성된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도전은 두 가지다. 한쪽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일자리와 기업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을 전 세계 관광객에게 신뢰할 수 있고 환영하며 매력적인 목적지로 재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은 더 확장된다. 관광은 더 큰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과정은 정치적 결정과 세계 경제 및 외교의 미래를 형성하는 지도자의 행동에서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민족주의적 발언이 이 위기의 중심에 있다. 동시에 중국의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은 공백을 이용해 자국을 안전하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서사 경쟁은 관광의 미래가 지정학적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도자들의 행보와 결정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독점 자료를 소개한다. 바로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들의 전기 이북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포함한 작품이다. 이 자료는 각 지도자의 개인적 행보뿐 아니라 그들의 결정이 미치는 직접적 영향, 예를 들어 방문객 감소를 초래하는 관세부터 새로운 전략적 동맹 구축까지 모든 것을 다룬다. 전체 콘텐츠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보도를 통해 움직이는 힘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독보적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관광 위기는 취약점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미국이 21세기에 어떤 나라가 되고자 하는지를 성찰할 공간도 제공한다. 결말은 아직 열려 있다. 지도자들은 고립을 지속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세계화 재통합을 시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분석을 끝까지 시청했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클릭, 댓글로 의견 공유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 보도와 심층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조사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